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부모 총회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부모 총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직전 진행을 맡은 교무부장 백왕석입니다. 오늘 학부모 연수는 시간 관계상 연수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물은 이 알림이와 새마을초등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학년도 학부모 총회 및 학교 교육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화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본교 김선욱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교장 김선욱입니다. 작년부터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많은 변화와 혼돈을 겪었습니다. 학부형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돌보, 원격 수업, 홀짝 등교, 마스크, 자가진단, 쌍방향, 가정통신문 등의 낱말로 꽉 차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학부형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 교육이 점점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21학년도를 시작하는 학부모 총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작년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학교의 주요 단체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희 학교 운영위원장님과 한다희 학부모 회장님, 김혜연 녹색어머니 회장님, 예절교육어머니 회장님, 책담함 회장님, 책누리 회장님, 각 학년 대표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연장선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올해에도 우리 새마을교육가족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즐겁고 활기찬 나날이 되고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행복한 새마을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새마을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혁신학교, 혁신교육,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을 바라보는 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지가 다른 거죠. 교육 공동체 각자의 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업에 대한 이미지, 평가에 대한 생각,
교육과정과 혁신학교, 자치 등에 대한 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새마을교육 공동체 모두 성공적인 혁신학교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이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을 서로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기위해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만 실천하는 혁신이 아니라 소수만을 위한 혁신 학교가 아니라 다 함께 실천하고 다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가는 혁신 학교였으면 합니다. 요즘 지쳐있는 혁신 학교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너무나 성공한 혁신 학교의 프로그램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초등학교 혁신학교 운영은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 학교만의 실정에 맞추어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위해서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가는 혁신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켜서 하는 혁신, 무늬만 혁신, 소수만 제대로 하는 혁신을 넘어서 우리 학교만의 이야기가 담긴 모두가 소통하고 참여하는 혁신학교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인간과 학교는 복잡계라고 합니다. 열린 수업, 또 유연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또 우리 새마을교육 공동체의 열린 마음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상을 맞추고 이미지와 생각을 맞추어 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교육가족을 위해서 교육활동을 도와주시는 주요 단체를 조직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우리 새마을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학교라는 같은 공간에서 학부모님과 함께 하게 된 인연을 참으로 감사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행복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서 새마을교육 공동체가 모두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밝은 웃음과 건강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부장 이광영 선생님의 새마을혁신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 뵙고 말씀드리면 더 좋을 텐데 얼굴 뵙지 못했네요. 뵙었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올해 혁신부장으로 일하게 된 6학년 1반 담임교사 이광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저희 혁신학교 어떻게 운영할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먼저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혁신학교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의미는 학교의 교육 공동체가 모두 함께 운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교사들이 주축이 돼서 진행을 하던 과거의 학교와는 다르게 학생들의 이야기와 학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듬뿍 담겨 있는 혁신학교가 되어야 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해진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시행되는 혁신학교를 보시고 뭔가 부족하거나 보완했으면 좋겠는 거 아니면 좋아서 강화했으면 좋겠는 것들은 언제든지 학교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각 학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2021학년도 생활초등학교 혁신학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배움의 꽃이 피는 행복한 창의적 교육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적 생활 공동체. 좋은 말 다 들어갔죠. 윤리적 생활 공동체 다 들어갔어요. 윤리적 생활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리고 교육 주체들, 교육 주체라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교육 주체들의 이야기로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운영하게 될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경기도의 혁신교육이 벌써 버전이 3.0입니다. 1.0부터 시작해서 3.0까지 왔는데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자,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학교랑 지역사회가 협력한다라는 거, 그래서 특색 있는 교육을 만든다는 거, 우리 새마을은 어떤 색으로 학교를 만들어 갈지 이제 그 부분 집중해서 저희가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새마을초는 어떤 창의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느냐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장 처음으로는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관찰하는 생태 수업입니다. 우리 인간이 흙을 만지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행복함을 만들어내는 세로토닌 분비가 된다라고 해요. 흙에 있는 미생물들이 체내에 들어와서 이제 세로토닌 분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많이 움츠려들고 컴퓨터나 핸드폰만 하게 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무엇 하나 더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여기 농업고등학교 아니니까요. 체험하고 관찰하면서 느낀 점을 가지고 글을 쓰고요. 식물들을 보고 받았던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시를 쓰고요. 그리고 그 채소와 아니면 식물들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읽으면서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할 겁니다. 학교에서 마련해 줄 수 있는 건 생태 수업이라는 큰 장을 마련해 줄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학년과 학급에서 맞추어서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재교육하고 재구성하게 될 겁니다. 우선은 굉장히 다양하게 식물을 심을 거예요. 이 가로 1m에 세로 1m에 이 깊이가 한 30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화분을 쭉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시는 거와 같이 여기 뭐 상추라든지 쑥갓, 강낭콩, 당근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식물을 심고요. 그리고 이거를 같이 준비해주는 주체가 물론 교사가 중심이 되겠지만 도시농업 전문가분과 같이 하기로 했어요. 스쿨팜이랑 주말농장 교육 경력이 굉장히 높은 도시농업 전문가분과 함께 생태 수업을 준비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담임선생님들이랑 학년 부장님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생태 수업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과정에 녹여낼 것이며 아이들에게 어떻게 배움을 유발하게 할지 일어나게 할지를 고민할 겁니다. 저희 첫 해에는 1, 2학년에게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가장 학교에서 중심이 되고 가장 학교의 기본이 되고 먼저가 되는 1, 2학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졌거든요.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익히고 배우면서 소속감이 높아져야 될 1, 2학년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다소 소극적인 부분에 힘을 줘가지고 첫 해에는 1, 2학년 집중적으로 하고요. 점차적으로 5, 6학년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5학년인데 왜 우리 아이는 생태 수업 안 하나요? 하시기에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집중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1, 2학년 집중교육에 3, 4학년은 좀 이렇게 다소간 깊지 않고 1, 2학년보다는 한 단계 좀 더 가벼운 라이트하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저희 학교 뒤에 천보산이라고 있어요. 저 이편한 세상 뒤에도 있고 뒤에서도 보이고요. 저희 학교 옆에서도 보이는데 높지 않거든요. 근데 산이 굉장히 예뻐요. 산이 굉장히 예쁘고 봄이 되면 또 산림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아름다운 산인데요. 이 천보산을 가지고서 어떻게 수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천보산을 가지고 수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천보산에서 숲체험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야겠다. 그냥 이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거에서 좀 더 넘어가서 저희도 이제 산에 가서 충분히 전문가적인 분들 이거 의정부 시청이랑 진짜 오랫동안 얘기했거든요. 시청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새마을초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숲체험 해설가분 2분이랑 숲길 등산 지도사분 1분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과 담임 선생님들까지 해서 총 4분의 선생님이 같이 천부산에 올라서 아이들과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그리고 생물 교육도 할 수 있고 생명 교육도 할 수 있고요. 거기서 느끼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은 4월부터 6월인데 지금 서울시 산림청, 서울시 북부산림청이랑 연계를 해서 2학기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1학기에 이게 굉장히 좀 호응이 좋으면 2학기도 좀 이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법은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뭐 이를테면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이게 불편하실 수도 있고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학교에 주시면 반영을 해서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열어놓을 생각이고요. 말씀드렸던 숲해설가 분이랑 숲길지도사 분이랑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학급 학년 부장님들은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레디하고 있다가 준비됐을 때는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분의 선생님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구성이 10인 이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한 분의 선생님이 6명의 아이들을 매칭을 해주시면 총 4개의 분임이 나오니까 10인 이하의 모든 구성이 될 것 같아서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천부산 숲체험 교육과정입니다. 세 번째는요, 코딩 교육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코딩 전문가들한테 코딩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초등학교에 배우는 거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배양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 코딩 교육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 또는 그 이상으로 코딩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학년별로 다르게 운영이 될 겁니다. 3학년, 4학년, 5학년이 주축이 될 거고요. 해가 거듭하면서 4학년,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는 5학년, 6학년에 좀 집중을 해서 혁신학교 4년차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 요 코딩 수업을 뭐 5조봇부터 시작해서 IBM 왓슨까지 해가지고 조금 타이트하게 하지만은 놓치지 않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힘들게 되면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교구들을 아이들에게 가정으로 보낼 수 있게 그래서 비대면으로 수업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 초에서는 미래교육 코딩 수업도 놓치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혁신학교 이름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고학년 중심으로는 구글 LMS를 이용하고 있어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죠.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많이 쓰이고 있었던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겠는데요. 많은 학교에서 이제 클래스룸을 운영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단점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 고학년은 4학년, 5학년, 6학년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둬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룸으로 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미래 교육 과정을 같이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요 구글 LMS를 운영한다라는 게 저희 학교의 혁신 교육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도 괜찮다. 굉장히 선제적이고 좋은 움직임이고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글 LMS로 운영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윤리적 생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육 공동체 중 가장 중심인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스스로 정치할 수 있는 자치회가 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회장, 부회장 아이들만 참여하는 재미없는 자치회였다면 이제는 회장, 부회장인 임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운영하려고 해요.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공청회를 운영을 하고요. 충분히 줌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방송으로 공유해서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치회를 운영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의형제를 맺어볼 생각이에요. 1학년, 6학년, 2학년, 5학년에 의형제를 맺어서 저학년 학생에겐 소속감을 그리고 고학년 학생들에겐 책임감을 운영할 수 있게 새말 의형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부모회가 저희 초등학교처럼 학부모회가 이렇게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고 역량이 높은 학교가 없어요. 이렇게 도전적이고 아주 학교랑 의사소통이 잘 되는 학부모회도 없고요.
이런 학부모회를 갖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조금 더 운영을 해드리고 더 체계적이고 재밌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두 발 벗고 나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참여하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요. 혁신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고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지가 나갈 텐데 이 프로그램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학부모 동아리를 만드신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예산적인 부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교육 주체들의 이야기로 만드는 민주적 학교 운영 어떻게 할 거냐.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이 대토론회 정말 지금까지 애매했죠. 이 대토론회 하면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갔다 오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웠다는 부분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토론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또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신학교의 혁신 부서에서 학부모회랑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선생님들이랑도 더 많이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 주체들의 이야기가 잘 반영될 수 있는 대토론회가 운영될까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영할 거고요. 더 좋아질 겁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하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생태 수업 같이 해주시는 분도 저희 학부모님이시면서 네, 저기 전문가이십니다. 네, 여기에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역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역량을 이 마을의 교육을 학교 안에 끌고 들어올 수 있을지 혁신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건 역부족이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더 다양하게 체험해 주시고 더 다양하게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회와 소통을 어떻게 하면 정례화할 수 있을까? 학부모회가 독립적인 집단 또는 교사도 독립적인 집단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두 집단이 어떻게 하면 같이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민주적으로 학교 운영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계획입니다. 더 좋아질 거고요. 더 나아질 겁니다. 혁신학교라고 해서 어머님들, 학생들, 아버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모든 교육 공동체들이 많이 기대하시고 많이 바라시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잠시만요. 저희가 같이 만들어 간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만들어 간다라는 거. 그죠? 교사는 권위적이지 않을 거고요. 학생들은 학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 대 사람 대 사람으로 같이 만들어 간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말씀 안 드렸어요. 이게 만약에 혁신과 관련되어서 궁금하거나 문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학교에 전화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저 이거 핸드폰 번호 이거 제 거거든요. 이거 지금 다 적어주세요. 지금 제가 한 30초 정도 켜둘게요. 제 번호 적어주시고요. 제 번호 등록해 주시고요. 아, 이런 거 아쉽다.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은 어떠냐?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다와 같은 모든 상담과 문의 사항은요.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려고 나라에서 월급 주니까 네, 저한테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제 이름은요. 이광영입니다. 네,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부자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되는 순간 부자는 뭐 건너갔는데 물 건너갔는데 그래도 이제 좀 더 부자에 가까워지고자 빨간색으로 이름 적었네요. 네, 자 010-7317-1114로 언제든지 뭐 밤이든 낮이든 주말이든 상관없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그러면 혁신부장으로서 말씀드리는 혁신학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머러스하고 열정이 넘치시는 이광영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혁신 이야기 잘 요약해 주셨고요. 적극적이고 정말 훌륭하신 우리 학부모회와 잘 소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학부모 총회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학부모회장 안다혜입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 한 해가 지나면 나아질까 내심 기대를 하면서 장기간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저희 서로 격려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열심히 해주신 새마을초등학교 학부모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학교 교육과 학부모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학부모회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총회의 진행을 위해 소통은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회 회의 내용을 기록할 서기는 이미경 학부모님과 부안의 학부모 두 분께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전에 올려드린 총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학부모회 조례에 근거하여 제1호 안건 2020학년도 활동 보고회 건, 제2호 안건 2020학년도 예결산 보고회 건, 제3호 안건 2020학년도 감사 보고회 건, 제4호 안건 새마을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회 건, 제5호 안건 2021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회 건, 제6호 안건 2021학년도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회 건, 제7호 안건 2021학년도 활동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 외에 다른 안건 상정하실 분이 계시면 채팅에 입력을 해주시거나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외에 제출하실 안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출된 안건과 순서대로 심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학년도 학부모 총회 안건은 제출된 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건 심의 의결입니다. 제1호 안건에 대한 활동 보고건입니다. 2020학년도 활동 보고건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호 안건 2020학년도 활동 보고건은 권한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제2호 안건 후에 2020학년도 예결산 보고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호 안건 2020학년도 예결산 보고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2020학년도 감사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2020학년 힘든 한 해 새마을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및 각 기능별 회장님, 단체 회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학부모회 조례 제정이 잘 정착되면서 새마을초등학교 학부모회도 잘 활동하고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인 학부모회 학교 참여로 올바른 성장으로 건강한 학부모회를 만들어가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본과 본질을 잊지 않는 새마을초등학교 학부모회가 되길 바라며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새마을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감사 김혜원입니다. 이상 이와 같이 2020학년도 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보고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제4호 안건 새마을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의 건입니다. 이번 안건은 학부모 회장인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학부모회 자체 개정으로 새마을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2021년 1학년도 개정안 제8조 학부모회 조직 제3항에 기능별 학부모회는 새마을녹색, 새마을예절, 새마을책누리, 새마을책담함을 둔다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의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질문과 의견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제5호안건 학부모의 임원 선출권입니다. 먼저 공교 학부모의 임원 선출은 학부모의 임원 선출관리위원장이신 김은수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학부모의 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선출 절차와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출관리위원회는 본교 학부모의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5일 학부모 3명으로 구성되었고 회의를 통해 2021년 3월 9일부터 10일까지 학부모의 임원 선출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입후보 마감일인 3월 10일까지 학부모의 임원으로 학부모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이 입후보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임원 입후보자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장 후보 안다혜님입니다. 부회장 후보 김정희님입니다. 감사 후보 구하느님입니다. 학부모의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명 선출해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이 출마하였습니다. 새말초등학교 학부모의 규정에 임원 정족수가 3명인데 입후보자가 3분으로 일치합니다. 입후보자의 수와 학부모의 임원 정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 무투표 당선이 됩니다. 또한 비대면 총회 개최에 따른 학부모님의 동의 여부를 설문으로 받은 결과 78.8% 회신 중 찬성 98.4%로 무투표 당선 확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2021학년도 학부모의 임원 선거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겠습니다. 3분 모두 학부모의 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말초등학교 학부모의 임원 선출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학부모 회장이 된 안다혜입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위중한 기세로 우리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현재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라는 상징되는 급변의 시대에서 걸려 살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고 잘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중대한 기대를 놓여 있는 시점에서요. 학생, 교사, 학부모라는 교육 공동체 중 우리가 하나의 일원으로서 새말로 연결된 우리의 소통과 협력은 더욱 긴밀한 연대를 만들고 큰 변화와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함께 배우는 학부모,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함께 발전하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 학부모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회장님께서 어떻게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년 학교 학부모의 구성 보고 및 기능별 학부모 회장 소개 및 안내가 있겠습니다. 기능별 학부모의 구성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새말 녹색 회장님부터 나와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학년 녹색 회장 김혜원입니다. 녹색 소개와 활동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말 녹색은 모든 새말초등학교 학부모님과 함께합니다.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전교생 학부모님께서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 학기에 한 번, 1년에 2번 녹색 활동에 참여하시게 되시며 정해진 날짜에 8시 20분까지 상주실에 오셔서 준비합니다. 활동 시간은 8시 30분부터 9시입니다. 각 반 봉사 순서는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학부모님은 공정성 있게 활동하시도록 한 곳에 여러 명이 배치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계획해 주신 위치에서 봉사합니다. 각 반 반대표님께서는 녹색 활동에서 제외됩니다. 반대표님께서는 학부모님들 스케줄을 조율해 주시고 인곳이 없도록 연락해 주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주황색 조끼를 입으신 시니어 클럽 활동분들은 과학도서관 쪽에 배치하였습니다. 월 10회 활동하십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잦은 휴교로 현재 3학년 소수 인원이 봉사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녹색 활동 위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깃발을 들고 어느 위치에 서는지, 깃발을 들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깃발을 드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학교 정문 앞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깃발을 들어주시고 올라오는 차를 막는 방향으로 깃발을 들어 아이들이 건널 수 있도록 합니다. 도서관 앞 횡단보도입니다. 깃발을 들고 활동하는 위치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는 차를 막는 방향으로 깃발을 들어 아이들이 건널 수 있도록 합니다. CU 앞입니다. CU 바로 앞에서 활동하시며 왼쪽에서 오는 차를 막고 아이들을 건널 수 있도록 합니다. CU 건너편입니다. 컴퓨터 용품 판매점 앞에서 활동하십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차를 막고 아이들을 건널 수 있도록 합니다. 동택짐 앞입니다.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차를 막고 아이들을 건널 수 있도록 합니다. 금호지구대 앞입니다. 왼쪽에서 들어오는 차를 막고 아이들을 건널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위치는 큰 길 신호등을 잘 보시고 직진 신호, 녹색 불일 때 깃발을 들어주세요. 이상 활동 위치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녹색 캠페인입니다. 저희 새마을 녹색에서는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임원과 대의원회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2021년 3월에는 녹색 임원과 학부모회 임원분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녹색 캠페인 안전 수칙입니다. 첫 번째, 등교 시 학교 앞 주정차 금지입니다. 주정차 시 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두 번째, 차량으로 등교 시 CU 편의점 사거리에 하차하시고, 세 번째, 과학도서관 주차 시 9시 이후에 내려오기입니다. 많은 학부모님께서 동참해 주셔서 3월 캠페인도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등교 시간 동안 학교 앞을 지나가는 차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녹색연합회 활동입니다. 각 학교별 회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녹색연합회는 일일 찻집, 안전한 거리 만들기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마을초등학교를 대표하여 지난 12월 3일 수능부서장 교통봉사활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저희 새마을 녹색에서는 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초등학교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함께 하실 분이 계시면 새마을 녹색이나 학부모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새마을 녹색 소개와 활동을 마칩니다. 2021년 새마을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새마을 예절 회장님께서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예절회장을 맡은 김정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도 이렇게 소수 인원 비대면 청회로 인사드리게 된 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새마을초등학교는 특별활동의 예절 수업이 있습니다. 각박하고 바쁜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에 있어 인성 및 예절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한 요즘입니다. 새마을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선생님분들과 우리 예절 명예 선생님들의 더욱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절 수업은 매년 1학기 5월, 2학기 10월 이렇게 두 번 수업이 진행되었으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기존 수업 방식은 진행이 어려울 듯하고 올해 1학기에는 비대면 영상을 각 반 교실로 송출해서 기본적인 인사법과
윷놀이 방식의 만들기 정도로 친구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도록 회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학기에는 코로나가 좋아져서 부디 예쁜 한복 입고 우리 학생들과 정상 수업으로 만나보길 기대합니다. 예절 수업이란 유치부와 1, 2학년들은 기본 공수 자세부터 인사하는 법, 목례, 보통례, 정중례, 악수, 그리고 남녀 큰절, 평절 등을 익히고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4학년은 전통놀이로 친구와 함께하는 투호 던지기, 비석치기, 한 가지 놀이를 하고 놀이를 통해서 놀이의 승패를 인정하며 남에 대한 배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법을 익히는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5학년은 다도 수업으로 행다, 차 도구들을 익히며 차를 우려보고 직접 마셔보며 차 예절도 배우고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시간을 갖게 하고 6학년은 특별히 소성년의 의식을 진행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까지 배워온 예절법을 다시 한번 익히고 1학기 때는 부채를 만들어 학생들이 담아보고 싶은 학교 생활의 추억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소성년례 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성년례란 어린이에서 청소년이 되는 것을 인정해주며 축하해주는 의미입니다. 수업 방법은 선생님께 절, 지금까지 가르쳐주신 담임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큰 절, 친구와의 절, 소중한 친구들과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좋은 친구가 되어 잘 지내자는 마음으로 큰 절, 그리고 청소년이 되었다는 선서로 예절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유치부와 1, 2학년, 1, 2, 3학년까지는 한복을 많이 갖춰 입고 오는 편이나 4, 5, 6학년들은 거의 입고 오지 않기 때문에 예절에 구비되어 있는 한복을 예절 명예 선생님들께서 입혀주시고 보름도 고첨해 주시고 여학생들은 단정하게 머리 손질까지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다도 수업 때는 사용한 찻잔을 다음 수업을 위해서 계속 소독하며 튀겨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봉사해 주시는 저희 예절부 명예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새말 예절 신입 명예 회원님을 모집하고 있으니 공고 확인하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말초 예절실은 타 학교에 비해 매우 시설이 우수하며 이런 좋은 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절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학생들과 단아하게 한복 입은 예쁜 모습으로 예절실에서 함께 만나길 기다려봅니다. 정성과 진심으로 봉사해 주시는 예절부 명예 선생님들과 협심하고 단합하여 더 좋은 예절 교육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새말 윷놀이. 네, 안녕하세요. 새마을독서단 책놀이 대표 구완휘입니다. 예, 저희 새마을독서단 책놀이는 책으로 소통하는 새마을 학부모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생긴 지가 가장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 작년에 생겼거든요. 작년에 생겼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활동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도 함께 저희가 책 모임을 같이 해서 독서 토론도 하고요. 그리고 저자를 초청해서 저희가 줌으로 저자 직강도 한번 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책 표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읽고 혹은 저자를 초청해서 같이 말씀을 들었던 그런 책들입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두 번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책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2번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작년에도 책을 한 권씩 지원해 드렸는데요. 학부모회 예산으로 저희가 도서를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자 강연과 그리고 올해 가을쯤에는 문학기행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책놀이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밑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로 바로 문의를 해주시거나요, 지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학부모회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저희 새마을 혁신학교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던 이광영 선생님께서 저희 책놀이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책놀이와 함께 하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광현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따맘따맘 책따맘. 안녕하세요. 올해 책따맘 회장을 맡게 된 김현진입니다. 저희 책따맘은 책을 읽어주는 따뜻한 엄마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책따맘에서 그동안은 부모님들이 1, 2학년 아이들 반에 들어가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활동도 계속 미뤄지기만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도 온라인을 통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책담함 활동은 어려웠지만 경기도 교육지원청 책보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연수를 받았습니다. 우선 책담함의 활동을 말씀드리자면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마다 8시 30분부터 9시까지 1, 2학년 각 반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했었고 9월에는 도서관에서 북스테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그 전과는 조금 다르게 그림책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영상에 직접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담아 아이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처음이라 조금은 어색하고 서툴러도 우리 아이들에겐 큰 기쁨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도 그 나이에 맞게 단계별로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로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책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며 어떤 책이 아이들에게 좋을지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할 수 있으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모두 유익한 동아리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학교 앞에서 나누어 드렸던 전단에 번호 있으니까 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아리 이름은 책을 읽어주는 따뜻한 엄마들의 모임이지만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새마을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작년에 못했던 북스테이 행사도 할 예정이니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3월 말까지 홍보해서 인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교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혜연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혜연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출 절차와 그간의 경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출관리위원회는 본교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8일 학부모 2명으로 구성되었고 회의를 통해 2021년 3월 8일에서 12일까지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입후보 마감일인 3월 12일까지 유치원 학부모 포함 9명이 입후보하였으나 그중 2명이 3월 15일 후보 사퇴하셔서 총 7명의 입후보자가 등록되었습니다. 본교의 학부모 위원 정수는 7명이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이미경, 강연아, 구완회, 이문성, 황우석, 안다혜, 이은옥 7명의 입후보자는 2021학년도 본교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학부모위원 소감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해주신 선출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7호 안건인 2021학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심의권입니다. 2021학년도 학부모회 활동계획 및 예산안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문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호 안건 2021학년도 활동 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학부모의 세부 활동 계획 및 세부 예산안은 대의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새로이 구성된 학부모회 임원들에게 인수인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안내사항입니다. 학급별 학부모회, 학년별 학부모회는 학부모회 조직의 기본 단위이며 학부모회 규정에 정한 기능별 학부모회 구성까지 진행되어야 조례에서 정한 2021학년도 학부모회 대의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2021학년도에는 사전에 학급별,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희망서를 이 알림이 회신과 오는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오후 3시에 있을 학년별 교육과정 설명회 때 최종 선출할 예정입니다. 학년별 참석 신청 후 이 알림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담임교사 소개 및 교육과정 안내도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학부모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능별 학부모회도 3월 말까지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학교 내 시설 사진 촬영을 저희가 소독과 준수하며 사진 촬영을 했었습니다. SMBC 추후에 영상을 업로드를 할 예정이오니 SMBC 새마을방송 구독률을 많이 하셔서 추후에 업로드되는 영상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안건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총회 진행에 협조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새로 구성된 학부모회가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1학년도 학부모 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